안녕하십니까, 유범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이론 1강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1 유통정보의 이해죠. 유통정보의 이해인데 일단 먼저 정보의 개념과 정보와 사회, 정보와 자료의 개념부터 들어갈 건데요. 제가 요금 조금 이제 큰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최대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추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유통 지금 정보라는 주제예요. 유통 정보. 유통 정보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은 먼저 정보라는 개념이 첫 번째 먼저 나오면 정보. 당연히 뭐 유통 정보다 보니까 정보라는 개념을 제일 중요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란 개념 자체 별표 하나 시작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는 첫 번째 보시면 먼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얻은 결과물이에요. 무엇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각종 자료를 처리했다는 겁니다. 즉,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자료. 자,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상 어디에 활용하느냐? 의사 결정에 활용을 해요. 여러분, 뭐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행 정보 알아야지 그곳을 갈지 말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데이터의 집합체. 데이터의 집합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하게 가져갈 게 있는 게 여러분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가 많나요? 적나요? 정보는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서 이 정보는 정의 내리기 어렵다. 이게 꼭 가져가 주세요. 내리기 어려움. 정보는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말로 할게요. 교재 나와 있지만 무수한 정보들이 많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부분 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자료를 지금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자료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자료. 데이터라고 부르는 자료죠.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는 말 그대로 단순한 사실이에요. 사실 그 자체예요. 사실 그 자체. 그냥 뭐 엄청 많아요. 자료들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이요. 표현 방식이 다양해요. 표현 방식 굉장히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양성. 주로 뭐가 있냐면요. 당연히 숫자, 기호, 뭐 그림, 문자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는 이제 정보가 되고요. 정보가 되고 그러한 정보는 또 뭐가 되느냐? 자, 여기 볼게요. 지식이라는 주체도 같이 함께 보려고 해요. 지식이요. 지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식이란 정보가 축적된 특정된 정보예요. 정보의 축적 상태예요.
그런데 이 정보는 말 그대로 특정 정보예요. 특정 정보. 누군가에게 필요한 특정한 정보라고 보시면 이게 지식, 이거 지식.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식을요. 뭐 아이디어. 교재 나온 말은 규칙. 우리가 파란불에 건너야 하고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 정보를 통해 하는 거예요? 자료를 통해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보, 자료, 지식을 제가 지금 각각 나열을 했는데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순서. 순서 별표 3개. 순서가 어떻게 이 순서가 이루어지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전환 절차. 전환 절차. 자, 가장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자료예요. 자료. 잘 보세요. 자료. 1번은 자료예요. 자료. 자료가 되면 처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자료는 우리가 유통 마케팅 상권 분석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 있어요. 자료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됐었죠? 자료는요? 그렇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이 됐었어요. 1차 자료와 2차 자료. 네. 이렇게 또 구분이 됐죠. 1차 자료, 2차 자료. 자료가 맨 처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이 뭐가 되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가공 처리가 돼요. 가공 처리. 가공 처리를 통해서 그 가공 처리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그렇죠. 2번 정보가 돼요. 정보. 네. 정보. 네. 정보가 돼요. 정보. 근데 여러분 이 가공 처리의 별표 하나만 할게요. 가공 처리 무슨 소리냐? 가공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오면 시험 문제. 네. 어떻게 하느냐? 먼저 5가지가 순서대로 진행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자, 맨 처음에 맥락화. 네. 맥락을 잡고요. 두 번째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정정, 축약 이렇게 있습니다. 정정, 축약 이렇게 이루어져요. 네. 이게 어떻게요? 순서대로 맥락화, 분류, 계산, 정정, 축약 요거 이제 시험 문제로서 꼭 가져가 주세요. 네, 중요해요. 시험 문제 기출이에요. 네. 그럼 그렇게 정보와 자료를 가공 처리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가공 처리해서 정보로 만들어내면 그러한 정보가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가져요. 특성을 가지게 돼요. 특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특성은 예를 들어 정확성. 정보는 정확해야 된다. 참고로 특성도 별표 3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정보 특성. 정확해야 돼요. 정보는요. 또 하나 완전성. 완전해야 돼요. 완전성. 키워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믿을만 해야 돼요. 가짜 뉴스가 아니어야 돼요. 네. 또 하나 관련성. 지금 내가 궁금한 궁금증과 받아본 정보는 서로 연관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단순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성.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시성. 내가 원할 때 도착을 해야 돼요. 적시성.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 한 번에 받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절성. 적절해야 돼요. 양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무슨 막 200페이지, 1000페이지 오면 적절하지 못하죠. 내용 분량상.
적어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분홍색으로 한 게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잘 보시면은 DB 형태로 저장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네, 지식. 이게 바로 지식. 바로 이 지식을 말하죠. 축적 상태. 이게 바로 축적이 된 거, 축적. 그렇죠. 축적. 그럼 이러한 지식이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러요. 지식이 오래 논외로 이제 시간이 경과해요. 시간 경과.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비로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돼, 지혜.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환 절차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페이지 유통정보의 2의 첫 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개념 플러스라고 왼쪽부터 먼저 볼까요? 정보의 정의가 어려운 경우, 정보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정보를 취급하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느낌적인 느낌 꼭 가져가 주시고요. 자, 정보와 자료의 개념 요거 정리한 거예요. 1번의 정보의 개념 보시면요. 1번에 요거 정리한 겁니다. 중간부터죠.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를 처리하여 획득한 지식을 정보라고 한대요.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데이터의 집합. 자, 3, 4, 5번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의 시간 되실 때 굳이 시간을 내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정보자료 지식 간의 관계. 자료부터 먼저 갈까? 자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데이터. 요거 데이터라고, 데이터. 네. 기억해 보시면은 아직 특정 목적에 대하여 평가되지 않은 상태의 단순한 여러 사실을 말하고요. 니은에 보시면 끝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 디귿에 보시면 끝에 숫자, 기호, 문자, 음성, 그림, 비디오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리을에 그 자료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 자체지만요. 여기 보시면 자체. 의미 없음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는 정말 단순 사실일 뿐인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활용하기에는 정말 원초적인 날 것 그대로의 것들을 원한다면 상관없지만 검증이 충분히 필요한 거겠죠. 검증이 필요한 거. 자, 만약에 제 친구가 누가 부자래요. 로또 1등 됐대요. 근데 그 말로는 어떻게 알아요? 그 로또 보여줘. 나 통장 보여줘. 그 농협중앙에 가서 그 인증샷 보여줘. 잔액 보여줘. 이거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믿으면 안 돼요. 자료를 충분히 검증해보고 입증해보고 정제한 다음에 이제 정보화된 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측 페이지 넘어오시면 지식이라고 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기억 체크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축적되어 특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반화된 정보, 자료가 정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식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지식이 가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측에 자료, 정보, 지식의 비교인데 별표 하나 할게요. 시험에 곧잘 나오더라고요. 부가가치와 객관성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가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뭐예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강의를 하는 사람도 결국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 같은 건 중간, 자료가 제일 적음. 그러면 정보, 자료, 지식 중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일 낮은 건 그 자체 사실 자료, 가장 많은 건 지식. 끝. 밑에 객관성. 자, 자료는 객관적이에요. 그냥 떠도는 중립을 지키는 그 사실 자체.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점 정보와 지식으로 갈수록 그게 내 입맛에 맞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개념 플러스 보시면은 데이터를, 즉 자료를
정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5가지 중요한 활동. 즉 데이터가 정보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아시면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축약,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결국은 요약한다는 겁니다. 자료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제 하나의 정보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다시 왼쪽 가시면은 니은의 지식이란 두 번째 줄이죠. 뭐 아이디어, 규칙, 절차 이런 거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우리 자료, 지식, 정보와는 관계도 있죠. 어떤 사실, 현상, 팩트가 있으면은 데이터화 시키고 정보화 시켜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절차를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로. 정보의 특성 보실게요. 정확성, 완전성. 4번의 신뢰성, 5번의 관련성, 6번, 7번, 8번, 9번 재원 제가 특별히 따로 체크해 드린 게 여기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만 체크해 드렸냐? 그동안 기출문제를 수도 없이 풀어보니까 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러한 사실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저의 하나의 오랫동안 데이터베이스가 깔린 지식이에요. 지식, 기출 지식이라는 겁니다. 저의 축적된 상태. 요걸 저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한 장 넘겨 볼게요. 자, 페이지 한 장 넘겨 보시면 11번부터 17번 무시해 주시고요. 안 읽으셔도 돼요. 요 정도만 하시고 우리 바로 문제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단의 양가로 4번 정보의 유형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지 시험이랑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에게 충분한 선택과 집중을 드리기 위해서 시험과 연관이 없는 거면 제가 과감하게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양가로 5번과 정보와 사회 패스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정보와 사회 전체를 패스하는 거니까 양가로 우측에 양가로 2번, 하단에 양가로 3번도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한 장 더 넘기면 양가로 4번, 5번, 우측에 양가로 6번까지도 패스를 쭉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와 사회는 여러분이 흔히 그냥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져가셔야 할 배경 지식 같은 거에 필요하시다면 읽어보세요. 실제 기출 문제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지금 당장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럼 읽지 마세요. 여유가 충분히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그게 아니시면 그냥 계속 제가 짚어드린 것만이라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양이 많아요. 네, 그렇게 페이지를 넘겨 오셨으면 정보와 유통혁명이에요. 정보와 유통혁명. 정보와 유통혁명이란 건 뭐냐면요. 정보가 자꾸 이제 바뀌면서 유통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유통의 혁명. 무슨 소리냐면은 정보 때문에 유통이 사실 많이 바뀐 건 맞거든요. 그거 좀 보려고 해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판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파트 지금 여기 넘어가고 이제 정보와 유통 혁명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 우리 시험에 굉장히 깨알같이 잘 나오는 파트예요. 깨알같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볼게요. 그것 당연히 크게 판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정보기술의 활용이라고 해요. 정보기술의 활용.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네. 정보기술의 활용. 여러 가지 정보기술이 있겠죠. 일단 먼저 일단 우리가 정보기술이 뭔지를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정보기술이 뭔지. 정보기술이 뭐냐. 쭉 보시면요. 정보기술 뭐냐면요. 이거 아시나요? 바코드. 바코드. 바코드 뭐 뒤에 가서 배울 예정인데 앞에 뭐 가끔 언급됐었죠. RFID. 이건 바로 뭐라 그래요, 이건요? 그렇죠.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이라 그래요. 예. 주파수 인식 기술. 그다음 또 이제 뭐가 있냐? 뭐 비콘. 그다음에 또 이게 무슨 뭐 이제 뭐 아시면 NFC 뭐 등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예요. 활용.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어디냐면요.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바로 유통 분야예요.
활용 분야. 대표적으로 유통 경로라고 할게요. 유통 경로야. 유통 경로 분야. 유통 분야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유통 경로라고 할게요. 유통 경로. 네. 그럼 유통 분야에서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유통 분야에서요. 아시죠? 재고 관리. 재고 관리. 네. 또 우리 물류의 기능 중에서 수송 관리, 운송 관리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우리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MD 머천다이징을 하죠. 머천다이징 관리. 머천다이징 관리.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판촉 관리. 판촉 관리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러한 정보 기술이 이런 것들의 접목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통 분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 활용.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유통 정보 혁명이라고 해서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하나의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쓸게요, 제가. 유통 정보 혁명이라 부를 수 있어요. 유통 정보 혁명. 네. 여기서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나열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먼저 파괴적 기술이에요. 파괴적 기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는 존속적 기술. 존속적 기술. 네. 이렇게 있어요. 파괴적 기술, 존속적 기술. 먼저 정의를 내려보면은 먼저 파괴적 기술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먼저 파괴적 기술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 기술이에요. 기존에 없던 혁신적 기술. 네, 기존에 없던 혁신적 기술.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 해서 뭐 이런 거 있죠.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빅데이터.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을 나열했던 등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존속적 기술은 기존에 있던 기술을 보완한 거예요. 있던 기술의 보완 또는요 강화 이거예요. 보완이나 강화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뭐 용량이 커진 하드웨어. 여러분 우리 뭐 용량 같은 거 뭐 우리 1테라, 2테라 원래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교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와 유통 혁명인데요. 실제로 구분지어서 볼 거예요. 다는 안 볼 겁니다. 뭐 정보기술의 개념인데요. 또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양가로 1번, 2번 그냥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이 쓱 보시고 스킵해 주세요. 바로. 네. 우측에 보시면 정보기술이 유통경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유통경로. 자, 제목만 체크했습니다. 재고관리, 수송관리, 머천다이징관리, 촉진관리. 일단 우리가 머천다이징이란 단어는 아시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기술이 접목돼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감만 잡아주세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문제로서 입증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정보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 제목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정보기술 발전이 기업 경영에 제공하는 기회. 기업과 니은 전체 한번 하이라이트 부탁드릴게요. 기업은 정보기술은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의 기초를 제공, 업무 방법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딱 봐도 정보기술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다 긍정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에 보시면 기업 내외의 기능의 통합 이런 거고요. 네. 리을의 끝에 보시면 기업 활동을 재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설계한다.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정보기술이 조직구조에 미치는 심지어 조직구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시면은 중간에 부서 간의 영역 변화, 개인 간의 의사소통 경로의 변화, 두 번째 줄에 비공식적인 조직의 변화까지도 가져오고요. 3번과 4번도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요.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에 정리 안 하고 제가 말로 했다는 거는 느낌적인 느낌, 뉘앙스를 기억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게요. 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유통정보혁명의 시대, 양가로 1, 2번 우측에 유통에서 정보혁명, 또 정보와 진전에 따른 유통업태의 변화,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냥 스킵하셔도 시험 준비에는 아무 상관 없으세요. 대신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개념 플러스 왼쪽에 보시면 파괴적 기술, 존속적 기술, 굉장히 시험, 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파괴적 기술과 존속적 기술. 기업이 선택하는 건 기업의 자유겠지만요. 네, 요거 있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파괴적 기술을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 더 나아가 비소비자 시장을 창출. 애초에 소비하는 곳이 아닌 거를 소비하는 곳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거고요. 네. 키즈 카페 같은 거 그건 뭐 기술은 아니지만 키즈 카페라는 게 과거에 있었나요? 키즈만을 위한 카페 없었거든요. 그 예시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존속적 기술 보시면은 기업이나 시장에 이미 하고 있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강화하는 것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더 빠른 자동차, 용량이 더 큰 하드 드라이브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른쪽 돌아와서 보시면은 기업들은 이제 뭐 표 다 있는데요. 2번에 유통업태 발전 과정, 그리고 3번에 21세기 유통업의 4가지 변화. 크게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하단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수업을 하고는 이 시점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크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보 기술로 통해서 이제 뭐가 등장했냐면은 디지털 정보가, 디지털 경제가 초래했다 이겁니다. 이거 볼게요. 디지털 경제. 이제 구조가 전통적인 경제가 아니라 지금 디지털 경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경제에는 디지털 경제제가 있어요. 디지털 경제제. 경제제. 사실상 뭐 경제제라고 해봤자 그냥 이거 뭘 말하는 거 그냥요? 그렇죠. 상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디지털 경제제가 뭐냐 일단은 이렇게 보실게요. 디지털 경제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볼까요?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예. 디지털 형태의 디지털 형태로 생산하고요. 유통하고요. 그다음 하나가 더 뭐예요? 소비까지 소비. 디지털 형태로 생산, 유통,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게 디지털 경제제예요. 간단히 말할게요. 기프티콘 끝. 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기프티콘이에요. 디지털 형태로 보내죠. 디지털 형태로 받죠. 먹으러 갈 때 보여주죠. 마지막에 그걸 소비하죠. 끝. 실물을 받아내는 거죠.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실현되는 거죠. 다 이거 상과목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소비라는 거, 이 소비라는 게 또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소비. 이 소비를 하는 곳은 아시겠지만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이 있고요. 전통적 시장, 전통적. 네, 디지털 시장과 전통적 시장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먼저 디지털 시장, 전통 시장. 자, 두 개는 늘상 뭐 돼요? 비교가 돼요. 시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디지털은 긍정적인 뉘앙스가 상당히 많고요. 전통적은요, 부정적 뉘앙스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요 느낌만 가져가 주시고요. 디지털 시장의 좋은 점, 비용 절감.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효과가 강해요. 즉시 효과가 있다는 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정보의 불균형이 낮아요. 정보 불균형 낮음. 이 소리예요. 그럼 반대로 이 전통적 시장은요? 똑같이 우리가 지금 비교 차원이잖아요. 요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비용 증가. 효과 불투명. 상대적으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정보 불균형이 높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경제는 지금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디지털 경제자가 시작인데요. 교재 보시면 하단에 4번 있죠. 디지털 경제제 상품화고요. 디지털로 생산되고 디지털로 유통되고 디지털로 소비되고 디지털 상태로 저장되는 모든 상품. 기프티콘 끝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2번 말고 3번에 제가 정리했죠. 디지털 시장과 전통적 시장의 차이. 중요한 내용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까지 결국은 이 유통정보 혁명이 가져온 게 디지털 경제까지 가지고 왔다는 건데 디지털 경제와는 디지털 경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